안녕하세요. 김경기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인희 씨의 그리운 사람 길이 전주 부분 이제 4마디 나왔죠. 4마디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3번째 마디로 왔죠.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포지션에서의 손가락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죠. 다시 말하자면 9마디부터 해볼까요? 자, 12번째 마디 3번도 가이드라인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안 들었죠. 누르고 있었던, 즉 3번 선 7플랫에 눌렀던 레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대로 오면 되죠. 그러면 라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개방연 2개 퉁기면서 내려오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두 손가락 그대로 두고 13번째 마디 미 눌러주면 해결되죠. 자, 14번째 마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A 마이너 모양과 똑같은 폼으로 줄을 하나씩 옮기면 E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설명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왼손의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누르고요. 구성음을 처음에 한번 쳐보죠. 6번 선 베이스, 2번 선 멜로디, C 동시에 퉁겨고요. 그대로 둔 채로 5번 선의 C, 4번 선의 미, 3번 선의 솔샵 다 눌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박자에 도가 있죠. 한 박자 4분음표. 자, 이 도가 번호가 1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1번 손가락은 이 코드에서 3번 선 첫째 칸을 누르고 있었죠. 바로 직전에. 그죠? 솔샵. 자, 떼고 도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떼면 이게 끊어지는 게 굉장히 듣기 싫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음악의 흐름이 아니죠. 이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음악이 아니다. 이거는 뭘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쩔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끊어졌죠? 자,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자, 제가 지금 손가락을 관절을 오목하게, 그죠? 오목하게 이렇게, 그죠? 오목하게 해서 휘게 했죠. 자, 이거 용어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하죠. 굴곡. 예, 구부려졌다. 피는 거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죠? 간호사들이 나서 뭐 신전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곡이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하는 것을 이제 과하게 폈다 그래서 과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등배자, 즉 등 쪽으로 휘었다 그래서 배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신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정상적인 굴곡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정상적으로 굴곡. 그런데 갑자기 도를 누를 때 솔을 떼면 안 되니까 음악적으로 이제 이 솔샵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그죠? 자, 솔샵이 안 끊어지는 게 들리죠? 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2번 선의 도가 잘 눌러져서 소리가 나느냐?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게 조금 귀찮고 의외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절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 기술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죠. 어떤 악기든 어떤 스포츠든.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만 탁구에서 그 기본적인 포핸드를 정확하게 잘 치기 위해서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요. 정말 그 코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공을 던져주는 걸 똑같은 폼으로 해도요. 적어도 공을 수십만 개,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수십만 개를 치는 동작을 해야만 우리 몸이 이제 자동으로 그 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반복을 하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착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죠? 자, 이러면서 나머지 두 손가락, 굴곡을 유지해야 되는 손가락이 같이 펴지면은 이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엄들을 다 덮게 되어가 소리가 또 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제가 집게 손가락을 과신전할 때 이 두 손가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자, 조금 가죠. 예, 거의 이거는 뭐 그죠? 약간만 어쩔 수 없는 정도 간 것이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보시면 네, 앞에서 보면 별로 표가 정말 안 나죠. 약간만 하게 되죠. 잘못하게 되면 이 손목 자체가 그죠?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목은 보세요. 이 고도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 어떠세요? 그대로 있죠. 손목은 그대로 있고 앞에서 보시면 자, 앞에서 보지만 이쪽을 잘 보시면 그대로 있죠.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 이제 사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그죠? 10대, 20대, 30대를 지나서 40, 50대 정도 되면 이제 관절이 점점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죠? 잘 평소에 이렇게 맞잡고 자꾸 이런 훈련을 수시로 해보는 거죠. 사실 다른 손가락은 이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반지 손가락도 이제 뭐 이렇게 B 플랫 코드 같은 부분 짚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뭐 이건 차후의 문제고요. 집게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자꾸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15번째 마디 가면 개방현을 나니까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음 하나씩 누르는 약식의 A 마이너죠. 라와 도. 그리고 개방현을 치면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높은 음의 라, 1번 선의 5번째 칸으로 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앞에 미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가만히 있다가 막 가는 게 아니죠. 미를 튕기는 순간에 가면 되죠. 그죠? 이건 나중에 또 도로 원위치로 그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개방현이 하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가죠, 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라, 시, 도를 누르는데 아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라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또 시도 떼지 않으니까 라와 시가 그대로 눌러져 있고 도. 그럼 도를 치는 순간에는 세 손가락이 다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도를 이제 들면 시는 저절로 나온다. 그죠? 또 시를 들면 라는 저절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누른 손가락을 떼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도 용어가 있죠. 이걸 기둥손이라고 합니다. 자, 기둥손을 잘 쓸 수 있도록, 그죠? 초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하는데, 제법 중간 정도의 수준에 가신 분도 이거를 다 안 지키고요. 하나씩 다 떼고 다시 또 누르고 이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수 중에서도요. 대단한 고수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초급자들이 보고 저 고수가 저렇게 하는데 저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결과물만 보고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 기본은 지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떼지 않아야만 손가락
끊어지지도 않죠, 당연히. 그리고 어차피 다시 떼고 되돌아올 손가락인데 왜 떼냐는 것이죠. 떼면 또 눌러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고를 덜 하는, 즉 손을 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다시 개방현을 이용하면서 이동하고 가서는 기둥손을 지켜준다. 두 가지죠. 그리고 이제 또 개방현이 나오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주 16마디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아주 제가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잘 숙지되어 있다면 제가 치는 여러 가지 자세나 움직이는 손가락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아, 저기서 저렇구나 하는 것들이 전부 확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 없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전주 부분을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9마디, 9번째와 10번째 마디에서 조금 멈칫했어요.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강의를 하는 저도요, 여기서 준비를 조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조금 온 속도, 빠른 속도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빠른 속도로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미리 9번째 마디 오기 전에 정신이, 그죠? 제 생각은 이때 내가 엄지손가락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그죠? 삑살이 안 나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죠? 의외로 저는 단순한 곡이라서 뭐 두 번 정도 영상이면 끝날 걸로 사실 처음에 예측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주를, 독주로 16마디를 편곡하면서 조금 이제 해보다가, 이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설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드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두 번에 걸쳐서 그리운 사람끼리 전주를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추임새와 그리고 이 엔딩 부분까지 해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